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은 역대 월드컵 가운데 가장 후폭풍이 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민들은 구경할 엄두조차 못 내는 그 천문학적 비용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개막식에만 무려 81억 원이 들었고요. 총 비용은 최소한 11조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는 4조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월드컵은 그보다 2배 이상, 심지어는 3배 이상, 혹 4배 이상 16조 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월드컵에 돈이 들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코스모폴리탄적인 입장에서 브라질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브라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식에는 토마토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토마토 값이 무려 40%, 50%,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6조 원이나 브라질 월드컵에 쏟아붓고 있으니 브라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브라질 정부는 장밋빛 전망으로 눈가림을 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360만 명의 관광객이 브라질을 찾을 것이다. 관광 수입만 11조 원에 달한다. 경제 파급 효과는 최대 56조 원이 될 것이다. 라면서 16조 원을 때리 퍼붓고 있습니다. 어디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 G7 정상회담 할 때 이명박이가 뭐 최대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조 원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브라질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뒷감당 제대로 못하면서 무조건 지르고 보는 무모함. 대한민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12년 전에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을 위해서 첨단 시설의 경기장을 무려 10개나 새로 지은 전력이 있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재활용하자는 제안. 일본보다 월드컵 더 잘해야 돼. 라는 그 길론에 밀려서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10개 새로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경기장이 현재 적자인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천, 대전 경기장은 해마다 수십억 원이나 드는 헬세를 수요일 받고 있습니다. 4강 신화의 축구 성지가 아니라 이제는 헬세 먹는 하마가 돼버린 꼴입니다. 인천 한술 더 뜹니다. 12년 전에 무려 1740억 원을 들여서 지은 문학경기장. 지난해까지 무려 290억 원 누적 격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무려 4,9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900억 들여서 세계경기장 지었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문학경기장이 월드컵 때 지었지만 종합대회까지 개장한 것인데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인천시장 아시안게임용 주경기장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시장이 주경기장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지만 토건족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박근혜의 남자라고 불리우는 유정복이가 인천시장에 당선된 것은 바로 이러한 토건족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유정복이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잘 끌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결국은 인천시장 송영길을 낙마시키고 박근혜의 최측근 유정복이를 인천시장에 당선시킨 것이죠. 시민들은 유정복이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12조 원이 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여당 시장 후보 못지않은 토건 공약을 내세운 야당 시장이 믿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건족들의 무모함을 계속 방치한다면 아시안게임 유치의 뒷감당을 중앙정부에 뜨는 길에 한다는 비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인천 시민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있습니다. 2018년까지 투입될 평창 겨울올림픽 예산 12조 원이 넘습니다. 8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비용이 1년 반 새에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브라질,
대한민국보다도 남한보다도 무려 거의 100배 가까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12조 원, 16조 원 들였다고 지금 나라에서 폭등나기 직전인데 경제 규모는 브라질과 비슷하다 하거나 더 낮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브라질 땅덩어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분의 1이나 되나 모르겠다. 100분의 1은 넘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에다가 12조 원을 퍼붓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나마 인천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아이디어라도 내놨습니다. 어떻게든 흥행을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평창은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을 평창 겨울올림픽에 활용하자는 북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말 반색할 만한 제안이었죠. 마식령 스키장이 어디입니까? 김정은이가 몇 번 가가지고 현지 지도한 경기장입니다. 그거를 평창올림픽에 개방한다면은 그야말로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반색할 만한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겁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이춘재 스포츠부장의 칼럼 브라질 월드컵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이 문제 정말 오늘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빈 서판이란 책도 있죠. 비어있는 서판 이란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인가요? 타블라 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백지 상태의 인간 정신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백지처럼 텅텅 비어있는 하나의 판때기인데 인간이 자라나면서 겪는 경험들이 그 공간, 그 빈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험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 경험들이 인식의 출발선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러한 경험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 본원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많은 경험들은 아무리 그림을 그려봤자 파편적인 잡동사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 빈 서판 타블라 라사라는 말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박근혜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은 빈 서판 백지 상태라는 그 경험론자의 주장들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결격 사유가 한없이 많은 그야말로 쓰레기들을
하필이면 그런 쓰레기들만 고위 공무원들로 발굴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정말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 능력은 물론이고 타인들과의 공감이나 소통 능력이 전무함을 보면서 이건 진짜 백지야, 타블라 라사야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상태를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 아무래도 한국의 철학사는 아마도 박근혜 때문에 타블라 라사론으로 다시 쓰여져야만 할 것 같다라는 정말 한겨레 조아록 칼럼 인용해 드리면서 그 비어있는 백지 상태를 채우는 게 경험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김기춘이었다. 이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창극의 책임자 김기춘 실장,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듭 연기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안대희 씨에 이어 문 후보자도 낙마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 교육 분야 최고위직 2명의 논문 표절도 확인됐다. 그 밖에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구린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인사 참극이라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문창극이 아니라 문참극이라는 말, 인사 참극이라는 말 정말 적절하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는 칼럼과 강연이 가장 기본적인 검증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들어가서 문창극 취임하면 주르르 나와요. 청와대가 문창극의 칼럼과 강연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논문의 표절 여부는요, 검색 프로그램 한 번만 돌려보면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까지 일치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청와대가 이런 간단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떼칠 수가 없습니다. 안대희 씨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검증의 첫 단추인 수임료 문제부터 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실패는 큰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운용이 문제라면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지위고하를 가릴 이유가 없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인사참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2차례나 총리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도 김기춘이가 인사와 공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다 라면서 김기춘 인사책임론을 공론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춘 이쯤 되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부실 검증의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검증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의 몫이다. 대통령이 마음을 둔 인물이란 이유로 검증 신용만 냈거나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눈감았다면 인사위원회가 재구실을 못한 것이다. 이런 인사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왜 우리가 기구나 조직을 만듭니까? 대통령이 야 문창극이 한번 총리로 한번 추천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검증기관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설사 문창극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인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실검증의 1차 책임을 김기춘이가 지고 마땅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최종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고 그리고 박근혜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선거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던 이유 그 하나만으로 박근혜 너보고 물러나라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잘라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장인 김기춘의 책임 그것만은 반드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집안 개조도 못하면서 국가 개조를 논하고 공직사회 개혁 어떻게 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고치지 않고 책임자 잘못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직사회 개혁이나 국가 개선이 하는 말 끊이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문창극의 배후에는 언론 재벌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창극 왜 이 지경이 됐느냐. 한 방송에서 문창극의 교회 강연 발언을 짜집게 해서 마치 친일 인사처럼 몰아붙인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 이런 식의 사설을 썼더라고요. 문창극 감싸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해외 순방에 나선 처치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국회에 던져놓고 혹은 내각에 던져놓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박근혜 대통령, 이분도 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결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창극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그뿐만이야. 교육부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 개판 5분전이 되고 있어. 그래서 문창극이라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불러놓고 나가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미적미적 되면은 지가 알아서 나가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창극이 보통 사람입니까? 안대인은 그 백그라운드에 언론 재벌이 없었습니다만은 문창극은 그 백그라운드에 언론 재벌이 또 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 부를 때는 언제고 자기가 입장 곤란하니까 나보고 자진 사퇴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하는 게 지금 문창극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문창극은 오늘도 정부종합청사 별관인가요? 창성동 별관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게 출근하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뻗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럴수록 입장 곤란해지는 것은 김기춘이고 그리고 더 입장 곤란해지는 것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지지도 그 철밥통 지지도가 드디어 40% 선이 붕괴되기 직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이건 인사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인사 참극이에요. 참극.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 잡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소가! 큰일 났어! 정모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기의 취약한 국내 기반을 말하자면 벌충하기 위해서 친일파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세주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까지 북진 통일, 아침은 대동강에서 먹고 점심은 청천강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겠다는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았던 이승만.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듯 한두 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양민을 살해한 제주 4.3 사건 등 방방곡곡에서 일대 학살극을 벌입니다. 이승만. 친일파와 손잡은 이승만 장로,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당으로부터 핍박받고 내려온 개신교 온란파들의 결합이 바로 이 나라 우익의 뿌리입니다. 그 수적 세를 불린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들을 외워하면서 바깥에서 옹호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얼굴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개신교와 그다지 상관이 없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게 찬양가를 부를 때는 마침내 그들이 기득권 이익 집단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친일파와 독재자들을 역사에서 부활시키려 하는 게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계열의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서 그 뉴라이트인 김명수 교육부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될 겁니다. 박근혜. 여하튼 오늘 한겨레신문에 자칭 지필 노동자인 이라영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이미 쓴 하나님과 공산당, 대한민국 우익들, 대한민국 기독교의 뿌리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잘못이 어딘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드라마에서 가장 명예롭지 않게 재현된 경우는 아마 2006년 방영된 서울 1945에서가 아닐까 한다. 후반부에 지지부진해 인내심을 요구하긴 했지만 중반까지는 꽤 흥미롭게 지켜보던 드라마라 대사를 메모해두었다. 내가 뽑은 이승만의 극중 명대사다. 친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공산당은 용서할 수 없네. 해방 이후 남한을 지배하는 주류 사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낀 첫 단추였습니다. 친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공산당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 말. 그때 당시 미소냉전의 그 시기에 우리가 양보해서 최대한 용인할 수 있다면 공산당도 용서할 수 없지만 친일은 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당은 용서할 수 없지만 친일은 용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친일파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이후 한국의 기득권 사회는 식민 지배 그 일본 지국주의자들보다도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더 컸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으로부터 핍박받고 쫓겨내려온 북한의 교회. 북한이 원래 평양이 개신교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들과의 결합도 한 몫을 합니다. 일제 부역보다도 빨갱이가 더 부숴야 할 원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자, haves, 유상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유상계급에게 위협적인 체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승만이나 윤치호를 언급한 이유가 꼭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그 강연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극단적 반공주의자면서 대단히 성공한 이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우파의 바로 역할 롤 모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요직에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 최소한의 품이라도 갖췄으면 좋겠지만 하나같이 뻔뻔하고 교양이 없다. 이들은 사실 일반적인 의미의 보수도 아니며 극우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 친미와 친일의 줄기를 이어가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종교는 힘, 곧 권력이며 성장에 집착하는 한국의 개신교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권의 요직에 극우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까운 이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2014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수우파임을 자임하지만은 보수우파 아닙니다. 이들은 힘을 숭상하는 그저 출세하고픈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기회주의자들이 해방 이후 맥락을 유지한 그 친일파, 그 후손들과 그리고 극우적인 개신교와 결합해서 오늘날 한국의 자칭 주류를 형성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종교는 많은 역할을 하지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기독교는 오랜 세월 서구 사회에서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은 자연스럽습니다. 대체로 유물론자들은 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현실의 밥을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면 기독교에는 그 반대입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저항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면하게 살기를 종용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 속에서 뭔가를 개조하기 위했던 그 공산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죠. 두 번째, 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구휼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계속 힘을 얻으려면 유산계층의 선한 봉사와 기부로 굴러가는 사회여야만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국가의 재분배적인 개입이 최소화된 사회일수록 교회가 개입할 구석이 더 많아집니다. 문창극의 언어에 근면함과 게으름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면함을 칭송하고 게으름을 경멸한다. 그에게 근면함과 게으름을 정의하는 기준은 결과로 나타난 힘이다. 돈과 권력은 자신의 근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윤리적 지표다. 그렇기에 분배 정의가 중요한 공산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기 좋아하게 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서 살기를 조장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북한식의 독재가 사회주의를 팔듯이 예수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든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팔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세습, 탈세, 성폭력 등 이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신도가 고객이 된 지 오래다. 예수는 혁명적이지만 교회는 세속적이다. 예수는 희생을 택했으나 교회는 권력을 추구한다. 개독교와 빤스 목사가 난립해도 공산당 타령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회주의하고는 먼 그야말로 타인이 되어버린 북한, 그 북한의 독재가 사회주의를 팔고 있듯이 예수의 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대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팔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까라바조프의 행제에 나오는 대신문관이 이 땅에 재림한 1500년 만에 재림한 예수를 잡아 가두고는 왜 당신 지금 내려와가지고 날 곤란하게 만드느냐, 입장 곤란하게 하느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는 혁명적이었지만 그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교회는 이미 권력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희생을 택했지만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기독교인, 아니 개독들입니다. 개독들. 기독교식으로 보자면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땅을 예수가 살아간다면 뭘 할 수 있을 겁니까? 예수는 스스로 지배자가 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그 문창극이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터치인 겁니다. 저는 문창극의 발언, 그걸 통해서 최근 개신교, 대행교회 목사들이 발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2014년 대한민국에 재림했다 손 치더라도 빨갱이로 몰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아마도 깜빵에 가지 않을까, 그런 참혹한 상상마저 들었습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은퇴 목사이시기도 하고요. 충남대 명예교수인 임종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조금 전에 지필노동자 이라영 씨의 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팔고 있는 목사들, 한국의 대행교회들을 질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한다는 데 있다. 심지어 자기 잘못으로 나온 결과를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의 진정한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다.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일제에 항거하다 순교하거나 옥살이를 한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쟁만은 막아보려고 가진애를 다 쓴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교하거나 옥살이를 했던 주기철 목사 그리고 손양원 목사에 대해서는 문창극이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문창극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적 소신으로 한 말이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니 본질을 외면한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기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생각이 바로 밖으로 나온 게 말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 소신은 인간적 소실이기도 한데 만약 인간의 신앙적 소신과 인간적 소신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뿐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극히 자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 끌어다 붙인 것은 그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왜곡시킨 결과의 산물일 뿐인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문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에 빗대어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일 수는 없어도 기독교인 모두가 국민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만 합니다. 또한 목사나 장로는 일반 신자들보다도 더 고결하고 더 나아야 할 겁니다. 문씨가 문창극 씨가 자칭 장로라고 하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신앙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빤스 목사, 이상한 골 때리는 목사들, 세선 목사들, 횡령 목사들, 성추행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거를 기고한 임종석 충남대 명예교수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 김기춘 비서실장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문창극을 통과시켰는지 이 한탄하는 임종석 목사님의 이 말씀 이게 아마도 상식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제주시 해안동에 삼공주맘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나위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조합 출자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늘 궁금한 게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출자를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가입이 되신 분들하고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조금 그 색깔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꽤 전에 저번에 가입하겠다고 해놓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조합원이 되겠다고 가입을 해 놓으시고 바쁜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 예,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경향신문의 사설, 단원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보면 진짜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단원고에 대해 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일반고인 단원고를 외국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김진명 교장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했다. 단원고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갑자기 학교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교장을 문책한다고 하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고 이미지 때문에 학생 지원이 줄고 강제 배정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 할 수 없다. 단원고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원고 학생들로 말하자면 배가 바닷속으로 기울어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안내방송을 믿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안위를 걱정한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다. 학생들의 자긍심이 왜 떨어지며 무엇 때문에 기피학교가 된단 말인가. 단원고 교정에 한동안 남아있을 무거운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학교 설립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외고는 시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영어 성적 우수 학생에게만 입학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안산의 서민층 학생들에겐 가까운 학교 하나를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수학여행 금지 조처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이번에 단원고 학생들의 참사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면서 그것을 외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따위 발상, 도대체 이 인간들은 그야말로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한다는 게 겨우 있다라는 걸 보면 진짜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외고가 뭡니까? 시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영어 성적 우수 학생에게만 입학기회 주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의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고등학교 하나 뺏기는 결과 그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원고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잘못했다면은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전원 구칠 메시지를 보낸 경기도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할 세월호 대책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겁니다. 라디오 평 마치겠습니다.